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강산, 대한민국의 자연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정말 가슴 벅차고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가장 큰 뼈대, 우리 민족의 등줄기,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대한 산줄기에 대한 이야기지요. 바로 백두대간 이야기입니다. 백두대간. 이 네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으십니까? 저 멀리 북쪽 끝,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한반도를 남북으로 굽이굽이 흘러내려와 마침내 남쪽의 어머니 산 지리산에 이르는 거대한 산줄기. 그 길이만 자그마치 1400km에 달하는 우리 땅의 가장 위대한 자연유산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반도 위를 천천히 날아간다고 말이죠. 구름 사이로 내려다보면 푸른 산들이 마치 거대한 용처럼 꿈틀거리며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용의 머리는 백두산이요. 그 꼬리는 지리산입니다. 그리고 그 용의 등뼈가 바로 백두대간입니다. 이 백두대간이라는 말은 우리 조상님들이 지어 부르신 이름입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흰머리 백, 머리 두, 큰대, 줄기간. 백두산에서 뻗어나온 거대한 산줄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적 학교에서 우리는 분명 태백산맥, 소백산맥, 촬영산맥, 노령산맥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말이죠. 백두대간이라는 말은 어쩐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5가지입니다. 첫째, 백두대간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둘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산맥과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하신 백두대간이 어떻게 다른지. 셋째, 백두대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놀랍도록 과학적인지. 넷째, 그토록 자랑스러운 백두대간이 어쩌다가 끊어지게 되었는지, 일제의 침략과 분단의 아픈 역사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다섯째, 오늘날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백두대간 종주, 그 길의 풍경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이지 우리 강산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얼마나 깊었는지 가슴 깊이 자부심이 차오르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정중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답고 고유한 우리 강산, 그리고 그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 토종 동식물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부디 이 영상의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산, 우리 자연,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번이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백두대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백두대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한반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신비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땅의 7할이 넘는 부분이 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100평짜리 땅이 있다고 치면 그중 70평이 넘는 곳이 산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땅은 그야말로 산의 나라, 산악국가입니다. 이렇게 산이 많은 우리 땅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길고 가장 높은 산줄기가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두대간입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합니다. 백두산은 해발 2,744m에 이르는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1년 중 절반 이상이 눈으로 덮여 있어서 머리가 하얗다 하여 흰 머리백, 머리두, 백두산이라 이름 붙여졌지요. 이 백두산 꼭대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천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못이라는 뜻의 천지. 깊이만 370m가 넘고 둘레는 14km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이지요.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그 신성하고 신성한 곳입니다. 한겨울에 천지가 꽁꽁 얼어붙으면 그 위로 흰 눈이 쌓여 마치 거대한 옥쟁반 같이 빛난다고 하지요.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두 눈에 담아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한민족의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 백두산에서부터 산줄기가 시작됩니다. 남쪽으로 흘러 내려오기 시작하지요. 마천령 일대를 지나 함경산맥 줄기를 거쳐 낭림 일대와 부전령 일대를 가로지릅니다. 그러다가 금강산에 이릅니다. 천하의 절경, 우리 민족의 자랑 금강산이지요. 해발 1638m의 비로봉을 비롯하여 12,000 봉기 펼쳐진 그 신비의 산.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사계절마다 이름이 다 다르다는 그 신비의 산. 옛 어른들께서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천하의 절경. 금강산을 지난 백두대간은 다시 남쪽으로 흘러 설악산에 이릅니다. 1,708m의 대청봉. 우리 남한에서는 한라산, 지리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본구리이지요. 단풍이 들면 그 빨간 빛깔이 마치 불이 붙은 것 같다 하여 사람들이 가을마다 몰려드는 그곳입니다. 봄의 진달래, 여름의 푸른 계곡,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사계절 어느 때에 가도 절경 아닌 적이 없는 산입니다. 설악산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 오대산이 나옵니다. 5 본구리가 어울려 마치 연꽃이 피어 있는 듯한 모습이지요. 그리고 오대산을 지나면 태백산입니다. 한자로 클태, 흰백, 큰 흰 산이라는 뜻이지요. 우리 조상님들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시던 영험한 산입니다. 천재단이 모셔져 있는 그 산이지요. 태백산을 지나면 소백산이 나옵니다. 작은 흰 산이라는 뜻이지만 결코 작은 산이 아닙니다. 1,400m가 넘는 비로봉을 품고 있는 큰 산이지요. 그 다음으로 월악산, 속리산이 이어집니다. 속세를 떠난 산이라는 뜻의 속리산. 천왕봉을 비롯하여 9개의 큰 본구리가 솟아 있어서 한 폭의 그림 같은 그 산입니다. 속리산을 지난 백두대간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덕유산에 이릅니다. 덕이 많은 산이라는 뜻의 덕유산. 1,614m의 향적봉. 그곳에서 바라보는 일출과 운해는 정말 한 번 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절경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백두대간의 끝 지리산에 이릅니다. 1,915m의 천왕봉을 가장 높은 본구리로 모시고 있는 어머니산 지리산. 이 천왕봉이 바로 백두대간의 마지막 본구리이자 우리 한반도 본토에서 가장 높은 산본구리이기도 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 거대한 산줄기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강 하나, 골짜기 하나가 그 산줄기를 끊어놓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이죠. 만약 우리가 백두산 천지에서 출발해서 한 번도 강을 건너지 않고 골짜기로 내려가지 않고 오로지 산등성이만을 따라 걸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걸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지리산 천왕봉까지 갈 수 있습니다. 1400km의 길을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백두대간의 첫 번째 신비입니다. 끊어지지 않은 산줄기, 끝까지 이어진 우리 땅의 등뼈, 우리 민족의 척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산맥과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하신 백두대간,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 학교에서 배운 산맥이라는 말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사실 그 산맥이라는 개념은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무렵에 일본 사람들이 가져온 개념입니다. 190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년이 좀 넘은 그 시절에 일본의 한 지질학자가 우리 한반도의 땅속을 조사했습니다. 고토 분지로라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우리 한반도 땅속의 암석을 1년 남짓 조사해보고는 마음대로 산줄기를 그려놓았습니다. 태백산맥이니, 소백산맥이니, 촬영산맥이니, 노령산맥이니, 광주산맥이니, 멸악산맥이니, 함경산맥이니, 마천령산맥이니, 이런 이름들로 말이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산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산이 아닙니다. 땅속 깊이 있는 암석의 흐름을 산맥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태백산맥을 따라가 보면 강이 가로질러 흐르고 골짜기가 가로지르고 있어서 실제로 산이 끊어져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만약 태백산맥의 끝에서 끝까지 산만 따라서 걸어가시려고 한다면 가다가 강을 만나서 강을 건너야 하고 가다가 큰 골짜기를 만나서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하고 그러다 보니 진짜 산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의 백두대간은 다릅니다. 백두대간은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진짜 산줄기입니다. 산은 산으로 이어지고 강은 강으로 흐르며 산이 강을 건너지 않고 강이 산을 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이 아닙니까? 산은 산으로 이어지고 강은 강으로 흐른다. 산이 강을 건너지 않는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당연함을 놓치지 않고 우리 땅의 산줄기를 그려내신 분들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이미 1769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년이 훌쩍 넘은 그 시절에 우리 땅의 산줄기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상형표입니다. 산산, 줄기경, 책표. 산줄기를 정리한 책이라는 뜻이지요. 이 상형표를 지으신 분이 신경준이라는 학자입니다.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의 큰 학자였죠. 신경준 선생님께서는 우리 땅의 모든 산줄기를 정리하셨는데 그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줄기가 바로 백두대간이었습니다. 상형표에 따르면 우리 한반도에는 큰 산줄기인 백두대간 하나가 있고 그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온 또 다른 큰 줄기인 정간이 하나 있고 그 외에 13개의 정맥이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1대간, 1정간, 13정맥, 모두 15개의 산줄기로 우리 한반도의 모든 산을 설명하셨던 것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의 말입니다. 비행기도 없고 인공위성도 없고 컴퓨터도 없던 그 시절에 우리 조상님들은 두 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우리 땅의 산줄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 백두대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놀랍도록 과학적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분수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너무도 쉬운 개념입니다. 가령 여러분께서 어느 큰 산 꼭대기에 서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꼭대기에 비가 내립니다. 빗방울 하나가 산 꼭대기에 떨어졌는데 마침 그 빗방울이 산의 동쪽 비탈로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쪽 강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만약 그 빗방울이 서쪽 비탈로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쪽 강물로 흘러가지요. 이렇게 빗물이 갈라지는 경계선, 그것을 분수계라고 부릅니다. 물이 나뉘는 경계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 분수계가 바로 산등성입니다. 산의 꼭대기를 따라 이어지는 능선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신기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그려놓으신 백두대간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가장 큰 분수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백두대간을 따라 흘러 내려간 빗물은 동쪽으로 가면 동해로 흘러 들어가고 서쪽으로 가면 황해, 그러니까 서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백두대간의 동쪽에서는 동해로 흐르는 강들이 시작되고 서쪽에서는 서해로 흐르는 강들이 시작됩니다. 가령 한강을 보십시오. 한강의 가장 큰 줄기인 남한강은 태백산 부근에서 시작됩니다. 또 낙동강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태백산의 황지라는 작은 연못에서 시작됩니다. 백두대간의 한 본구리에서 동해로 가는 강과 서해로 가는 강이 함께 시작되는 것이지요. 백두대간 한 능선에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그 빗방울이 동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가고 서쪽으로 떨어지면 황해로 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또 분명한 자연의 이치입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이미 250년 전에 산과 물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산이 강을 가르고 강이 산을 가르지 못한다. 산이 솟아있는 곳에서 물이 갈라지고 그 물이 모여 강이 된다. 이런 자연의 이치를 우리 조상님들은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가져온 산맥이라는 개념과 비교해 보십시오. 산맥은 땅속 암석의 흐름을 그린 것이라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산줄기와 맞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강이 산맥을 가로질러 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두대간은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산줄기, 우리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줄기, 그리고 빗물이 동해와 서해로 갈라지는 자연의 경계 그 자체이지요. 이런 점에서 백두대간이라는 개념은 그저 옛 어른들의 추억이나 향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가져온 산맥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실용적이고 훨씬 더 정확한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를 백두대간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이제까지 백두대간이 무엇이고 우리가 배운 산맥과 어떻게 다르며 얼마나 과학적인 개념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이쯤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강산,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깃든 우리 백두대간 이야기,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부디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번이 우리 강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강산을 지키고 우리 토종 동식물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더 가슴 아픈 이야기, 그리고 다시 가슴 벅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이야기, 끊어진 백두대간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듣고 계시면 가슴이 먹먹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잊어서는 안 될 우리 역사의 한 자락이지요. 우리 백두대간은 본래 끊어지지 않는 산줄기였습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1400km를 달려내려오는 거대한 등뼈.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산줄기에 두 번의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첫 번째 시련은 일제의 침략이었습니다. 여러분, 1905년 을사늑약을 거쳐 1910년에 우리는 결국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된 것이지요. 그 무렵 일본은 우리 땅을 자기네 땅처럼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우리 말도 빼앗고 우리 이름도 빼앗고 우리 문화와 역사까지 빼앗으려 했지요. 그런데 일본이 빼앗으려 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땅의 정신, 우리 땅의 기운까지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어른들께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명산 본구리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큰 쇠로 만든 말뚝을 산 정상에 깊이 박아서 우리 산천의 기운을 끊으려 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광복 이후 우리 산하 곳곳에서 일제가 박아놓은 쇠말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쇠말뚝 뽑기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지요. 큰 명산들에서 수백 개의 쇠말뚝이 뽑혀 나왔습니다. 그 쇠말뚝의 길이가 짧은 것은 한 자, 긴 것은 여러 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쇠말뚝들이 정말 우리 기운을 끊으려고 박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측량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강산을 자기네 마음대로 다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산본구리에 이방인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쇠말뚝을 박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지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 조상님들의 백두대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네들의 산맥이라는 개념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태백산맥, 소백산맥, 함경산맥, 차령산맥 이런 이름들만 배우게 되었죠. 백두대간이라는 우리 조상님들의 위대한 개념은 체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산맥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우리 것인 줄 알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산도, 우리 자신의 이름도, 우리 자신의 시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분단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마침내 광복을 맞았습니다. 36년 만의 해방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 땅은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38선이 그어졌고 곧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휴전선이 그어졌지요. 그 휴전선은 지금까지도 우리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백두대간은 이 휴전선에 의해서 또 한 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쪽에서는 백두대간을 끝까지 종주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향로봉 부근까지가 갈 수 있는 마지막 한계입니다. 거기서부터 북쪽, 그러니까 금강산을 거쳐
두류산을 거쳐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그 거대한 산줄기는 우리가 두 발로 밟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께서 250년 전에 발로 걸어서 정리하셨던 그 백두대간을 지금 우리는 전체를 다 걸어볼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분단의 비극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 백두대간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조상님들이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한 핏줄 한 산줄기가 둘로 갈라져 있는 이 모습이 말입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슬픈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1980년대에 들어서 우리 백두대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유영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께서 우연히 옛날 책을 뒤지시다가 신경준 선생님이 쓰신 상영표를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치셨지요.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땅의 산줄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산맥만 배우고 있었구나. 우리 백두대간을 다시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유형 선생님께서는 우리 상영표와 백두대간을 세상에 다시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1980년대 중반의 일입니다. 그 후로 많은 학자들과 산악인들이 백두대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지요.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백두대간 종주라는 말이 산을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서 갈 수 있는 곳까지만이라도 백두대간을 두 발로 걸어보자. 우리 조상님들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다시 걸어보자. 그런 마음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간 것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백두대간은 끊어졌지만 결코 죽지는 않았습니다. 일제도 분단도 백두대간을 영원히 묻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 오늘 여러분과 저까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 백두대간 종주 코스에 대해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남쪽 백두대간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1915m의 그 천왕봉. 거기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종주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남한 백두대간 종주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출발하면 먼저 세석평전과 노고단이라는 멋진 본구리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삼재를 지나 지리산 자락을 빠져나옵니다. 지리산 한 곳만 걸어도 며칠이 걸리는 거대한 산악지대이지요. 지리산을 빠져나오면 봉화산, 백운산을 지나 영취산에 이릅니다. 영취산은 백두대간에서 호남 쪽으로 큰 줄기가 가지를 치는 매우 중요한 산이죠. 영취산을 지나 더 북쪽으로 가면 덕유산이 나옵니다. 향적봉이 1614m에 이릅니다. 향적봉에서 바라보는 일출과 운해는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봄에는 철쭉이, 여름에는 푸른 실록이,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겨울에는 새하얀 눈꽃이 피어납니다. 사계절 어느 때에 가든 절경이죠. 특히 겨울에 눈이 내린 향적봉에 올라가면 주목군락에 흰 눈이 소복이 쌓여서 마치 동화 속 풍경 같다고 합니다. 덕유산을 지난 백두대간은 다시 북쪽으로 흘러 추풍령에 이릅니다. 추풍령은 우리 백두대간에서 가장 낮은 고개 중 하나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영남과 호남을 오가던 큰 길목이었지요. 추풍령을 지나면 황학산, 그리고 속리산이 이어집니다. 속리산의 천왕봉, 비로봉, 문장대, 멋진 본구리들이 줄지어 있는 그 산. 속세를 떠난 산이라는 그 이름처럼 한 번 들어가면
세상의 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곳이지요. 속리산을 지나면 화령제, 큰제를 거쳐 월악산 일대로 들어섭니다. 월악산 일대에는 백두대간 가운데 가장 험한 코스 중 하나로 꼽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마패봉, 부봉, 조령산. 이 고개들이 옛날 세제라 불리던 곳입니다. 옛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그 길. 영남에서 한양까지 가는 가장 험한 길이었지만 가장 빠른 길이기도 했지요.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이곳을 지키지 못해 마음 아픈 역사도 서려 있는 그 길입니다. 세제를 지나면 이화령, 이화령에서 계속 북쪽으로 가면 마침내 소백산에 이릅니다. 소백산은 부드러운 능선이 일품인 산입니다. 비로봉, 국망봉, 연화봉. 봄이 되면 그 능선을 따라 철쭉이 군락을 이루어 분홍빛으로 물듭니다. 마치 분홍꽃 양탄자가 산 능선에 펼쳐진 듯한 그 풍경. 한 번 보면 평생 잊을 수가 없지요. 소백산을 지나면 중령. 중령은 옛날부터 영남과 영동을 잇던 큰 고개입니다. 중령을 넘으면 도솔봉, 묘정령을 지나 태백산으로 향합니다. 태백산. 1570m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신성한 산. 단종 임금의 한이 서려 있고 우리 조상님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 천제단이 있는 그 산입니다. 태백산에서는 봄이면 주목-군락 사이로 푸른 새순이 돋아나고 겨울에는 눈꽃이 마치 솜사탕처럼 피어납니다. 태백산의 겨울 일출은 우리나라 최고의 장관 중 하나로 손꼽히지요. 새벽 어둠 속에서 흰 눈에 덮인 주목들이 묵묵히 서 있고 그 너머로 동해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는 그 광경. 정말이지 그것을 한번 보고 나면 우리 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슴 깊이 새겨지지요. 태백산을 지난 백두대간은 함백산, 매봉산을 지나 두타산, 천곡산을 거쳐 마침내 강원도 백두대간의 거인들에게로 향합니다. 오대산이 나타납니다. 오대산은 5개의 본구리, 그러니까 동대 만월대, 서대 장령대, 남대 기린대, 북대 상황대, 그리고 한가운데 비로대. 이 5 본구리가 어우러져 마치 거대한 연꽃처럼 보인다 하여 오대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오대산을 지나면 진고개, 황병산, 그리고 전봉산이 이어집니다. 전봉산은 1424m의 큰 본구리입니다. 그 전봉산을 지나면 한계령, 그리고 마침내 설악산이 펼쳐집니다. 설악산. 1708m의 대청봉. 우리 남한의 백두대간 종주에서 가장 험하고 가장 아름답다는 산. 천불동 계곡, 비선대, 비룡폭포, 권금성, 울산바위. 자연이 빚어낸 절경들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 산입니다. 봄의 진달래, 여름의 푸른 계곡,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계절마다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그곳. 설악산 대청봉에서 마등령을 지나 그 다음 미시령을 지나면 신선봉을 거쳐 향로봉에 이릅니다. 향로봉. 강원도 고성군의 그 향로봉이 바로 우리 남한에서 백두대간을 2발로 밟을 수 있는 마지막 본구리입니다. 거기서 북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청취자 여러분, 향로봉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너머로 금강산이 있고 그 너머로 두류산이 있고 더 북쪽으로 백두산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산줄기, 우리 민족의 등뼈가 그 너머에 있는데 우리는 그곳을 2발로 밟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후손들은 향로봉에서 북쪽으로 금강산을 거쳐 두류산을 거쳐 백두산까지 우리 백두대간 전체를 두 발로 다시 걸어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백두대간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 세대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큰 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백두대간이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그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백두대간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고 마무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뜨거운 우리 백두대간 이야기, 우리 어르신들의 자랑이자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은 우리 강산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부디 영상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산과 우리 토종 동식물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우리 강산을 지키고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백두대간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백두대간이란 무엇이었는지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1400km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우리 한반도의 가장 큰 산줄기. 그것이 바로 백두대간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등뼈, 우리 민족의 척추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 위대한 산줄기 말입니다. 둘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산맥과 백두대간이 어떻게 다른지. 산맥이라는 개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가져온 땅속 암석의 흐름을 그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이나 골짜기에 의해 끊어지는 곳이 많았지요.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의 백두대간은 우리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진짜 산줄기였습니다. 산은 산으로 이어지고 강은 강으로 흐른다는 우리 조상님들의 깊은 통찰이 담긴 개념이었지요. 셋째, 백두대간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백두대간은 우리 한반도의 가장 큰 분수계, 그러니까 빗물이 동해와 서해로 갈라지는 자연의 경계 그 자체였습니다. 250년 전에 신경준 선생님께서 쓰신 상영표를 통해 우리 조상님들의 놀라운 지혜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비행기도 인공위성도 컴퓨터도 없던 그 시절에 두 발로 걸어 우리 땅의 산줄기를 정확하게 정리하셨다는 그 사실. 정말이지 우리 민족의 큰 자랑입니다. 넷째, 끊어진 백두대간의 아픈 역사.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는 백두대간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단으로 인해 우리 백두대간은 또 한 번 둘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에서는 향로봉까지밖에 갈 수 없는 그렇게 끊어진 산줄기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1980년대에 이유영 선생님을 비롯한 분들의 노력으로 백두대간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섯째, 다시 살아난 백두대간 종주. 지리산 천왕봉에서 시작해서 덕유산, 속리산, 소백산,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을 거쳐 향로봉에 이르는 그 길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두 발로 걸으며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우리 강산의 위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백두대간은 그저 산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이고 우리 민족의 정신이며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큰 자연유산입니다. 비록 지금은 분단으로 인해 그 등뼈가 둘로 갈라져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만큼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채 흐르고 있는 것이 우리 백두대간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우리 후손들이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하여 지리산 천왕봉까지 1400km의 그 위대한 길을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살아생전에 그 날이 오기를 두 손 모아 빌어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백두대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거대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산출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자부심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 우리 강산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리고 그 산줄기 곳곳에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한이 얼마나 깊이 서려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